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민생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한다면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박수를 여러 당이 함께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씩 나누다 보면 초점이 흐려지고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내 편, 계속 국민을 갈라치는 이 정권이야말로 대립과 혐오의 정치, 반목과 분열의 정치의 주범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하고 이어서 5당 대표회동도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 의제에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담의 형식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회담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비합 표현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막말과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는 희망을 줄 수 없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여전히 남탓만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오늘 정치와 호장용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있었죠. 국무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야당과의 만남을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야정 협의체에 이어서 5당 대표 회동도 할 수 있다. 여야정 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얘기는 선후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이 선호하는 걸 좀 밝힌 셈인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순서를 짰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여야청 그 협의체의 경우에는 사실 그 앞에 상설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상설 여야정 협의체라고 해서 5당의 원내 대표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해서 지난 2018년 11월에 출범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미 이것이 가동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도 왜 여야정 협의체가 원내 대표들과의 만남이었는가를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 원내에서의 입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원내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함께 원내 대표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논의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상설로 이미 시작된 바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분기별로 하겠다라고 해놓고 뭐 제대로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먼저 가동하고 그리고 5당 대표 회담을 하자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왜 싫어하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5당 대표 회담이라고 하니까 여기에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중대, 3중대, 4중대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한편에 있고 혼자 그렇습니다. 왕따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네. 4대 1이 되는 것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자유한국당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1대1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걸 먼저 해야 된다라고 문 네. 대통령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실무적인 문제, 현안의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그다음에 정책 사안을 논의하자. 네.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부터 먼저 하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정치적으로 풀자 이런 분이. 근데 이제 야당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현재 국면 자체가 단지 어떤 국회의 뭐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보다 높은 차원에서 어떤 정책 타협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인 것 같거든요. 아마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일단 먼저 만나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먼저 만나서 정책 사안에 대해서 일단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즉 앞으로 국정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실 이제 뭐 실무자들 원내 대표들끼리 이제 하자.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트랙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노리는 것은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어떤 사안 자체를 좀 단계적으로 밟아와서 내가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모습 이걸 좀 보이겠다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과 1대1로 일단은 좀 야당 대표가 좀 우뚝 서는 뭐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싶은 아마 그런 정책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대통령하고 5당 대표들과의 만남, 이 여야정 협의체 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형식 가지고 핑퐁이 좀 계속
제안했다가 역제안이 왔다가 이건 네. 받느니 못 받느니 하다가 얘기가 계속 그냥 길게 끌고만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청와대의 최종 입장을 보면은 5당 대표들이 다 같이 한번 만난 다음에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하고는 따로 1대1로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네요. 이게 아마 작년 홍준표 대표 시절에 네. 했던 회담 방식이죠.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같은 방식을 했습니다. 네. 즉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난 한꺼번에 다음에 만난 다음에. 따로 이제 한 2, 30분 정도 해서 제1야당 대표와 회담을 갖는 형식. 네. 뭐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아주 유력한 어떤 그 모임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황교안 대표는 반대로 이제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5당 대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절충선에 보자면 예전에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여야 저 대표들이 먼저 만나고 따로 만나는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연이틀 이어서 상당히 야당을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박하는 분위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막말 문제라든지 또 왜 국회 운영의 문제라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당하고 대화를 하자는 국면에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여당 대표가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지금 야당 대표와 대통령과 1대1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각을 세우는 듯한 이야기를 과연 지금 하는 상황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화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야당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사실 만나는 것보다는 뭐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입장이 이 정도 강경하다 그러면 사실 황교안 대표가 만나봤자 성과가 있겠는가라는 어떤 생각을 회의론들이 할 있을 수도 수가 있는 있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게 지금 단순히 어떤 회동의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어떤 내용의 문제가 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은 야당을 압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이제 한국당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대답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게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형식이나 뭐 의제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 지금 조율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신경전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 어떤 국민 왜 입장에서 이런 일이 본다면 벌어집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5당이 먼저 만나고 1대1로 만나든 1대1로 먼저 만나고 5당이 먼저 만나든 국민 입장에서 봐서 그게 뭐가 다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에 사실상 이렇게 당 대표들 간의 만남 혹은 대통령과 1대1 만남 이 모든 만남들이 그렇게 큰 성과들이 사실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네, 때는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과를 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정확한 어젠다를 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어젠다를 가지고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특히 황교안 대표도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패스트트랙을 취소하라 이런 얘기를 일부 언론에서는 한 것으로 나오기도 하던데요.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하라라고 하는 게 어젠다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국회법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또 취소할 수도 없는 네,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어젠다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과하라라고 얘기를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했다라고 하는데 모든 당이 한꺼번에 같이 가지 못하고 좀 더 시간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이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지금 전국에서 정부 여당이 정말 문제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어젠다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이걸 좀 얘기하자라고 들고 나가는 게 오히려 정말 실속 있는 여야 간의 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전에 뭐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쪽에서 또 의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왜 보통 정상회담 하면 그렇죠. 미리 다 성명문 다 써놓고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과정들이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는 보면 항상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영수회담이라고 그렇죠. 했죠. 영수회담이라는 영수회담. 형식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회담이 다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합의문이 만들어지고 사실 대통령과의 만남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만남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언제부턴가 사실은 이게 사전 어떤 이 내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어떤 토론하는 형식. 맞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황우여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가 국회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전혀 사전 조율 없이 만났다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분위기만 그러니까 오히려 잘해가지고. 더 감정의 골반이 깊어진 상황에서 어떤 회담이 끝나버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회담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하고 그럼 야당 대표가 만나면 뭘 가지고 논의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나의 입장은 뭐냐의 부분에 대한 좀 이게 분명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 여당이 솔직히 급합니다. 모든 어떤 정국은 정부 여당이 일단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청와대나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 식량 지원 문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럼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 소득주 성장을 이걸 계속 할 것이냐의 문제. 물론 뭐 정부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를 야당 대표가 제안을 하고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면에서 보면 대화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패스트트랙을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당원인데 일개 당원이 어떻게 지금 그걸 문제하냐고 그럼 사실 맞거든요. 게다가 국회가 결정한 문제인데 또 행정부의 그렇죠. 수반이 그걸 또 할 수가 없죠. 어긋나게 오히려 하는 그걸 건 결정하게 안 되면 되고요. 봐라 이거 청와대 정부 아니냐 청와대가 다 하지 않느냐라고 또 야당은 공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의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정국에 대한 즉 야당의 어떤 신뢰를 회복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정부 여당도 솔직히 급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정도야 안 가지고 사실은 야당이 들어라고 하면 이게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서 좀 공세를 펴는 듯한 모습을 그렇죠. 보이는 것도 역시 비슷한 그렇죠. 이 그런 지금 이 맥락이라고 정도 봐야 해서 야당이 지금 들어오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매일 대통령의 연예틀 야당을 공격하는데 야당이 그럼 내일 회담하러 갈게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회담을 형식은 위한 핑계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돼요. 회담을 위한 지금 어떤 분위기 조성이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아직 형성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마찬가지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게 뭐 여야 5당 대표들 만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여야정 상설 협의체 여기에도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5당 5개 다 하지 말고 그렇죠. 3당만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네.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거는 좀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처럼 여야정 협의체를 5당으로 했을 때 사실 국회라는 게 엄연히 일단 의석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의 지지를 얼마만큼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114석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6석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과 똑같은 한 표를 누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뭐 탐탁치가 않죠. 1번 시드를 달라 뭐 이런 그렇죠. 왜냐하면 또 지난번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야당이 여당과 함께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여가 돼버린 그런 국면이거든요. 즉 1대 4의 국면이 돼버리는데 그걸 사실은 자유한국당한테 너는 똑같은 한 표를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건 좀 적절치 않고 또 더군다나 엄연히 국회법에는 지금 원내 교섭단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3당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효율성의 생각도 측면에서는 듭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여야 협의체 만들 때 5당이 협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교섭단체에 가중치를 줘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때 문제 제기를 좀 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두고요. 그때 문제 제기하지 않고 이미 여야 상설 협의체라고 해서 다 사진 찍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새로 취임한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금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제 여당의 몫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꽉 막힌 상황, 지금 추경 처리가 가장 지금 급한 상황이고 또 뭐 민생 법안들이 상이 뭐 많이들 이제 걸려 있는데 그래서 저기 한국당이 3당 회담만 하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인영 대표로서는 이제 첫 원내대표가 되어서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아주 각오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상대 파트너들은 지금 굉장히 싸늘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편에 있어서는 야당을 원내로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그렇죠. 한편에 있어서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를 좀 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청와대가 그것을 들어주느냐의 문제가 있어서 투웨이 협상이라고 보통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이 양쪽에와 이인영 대표가 다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인영 대표는 3당이면 어떻고 5당이면 어떻냐 이런 얘기를 통해서 3당 회담도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작해보자, 청와대에서는 이런 느낌이네요. 5당 회담이다라고 또 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나서서요. 이 부분도 청와대를 설득하는 것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영 의원이 원래 이제 상당히 딱딱하고 원칙주의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취임하고 나서 나경원 원내대표 처음에 만나러 갔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나오는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유연해졌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평가하세요? 지금 보면 각 당의 지금 원내대표가 다 교체되는 시점입니다. 네, 지금 그렇죠. 민주평화당은 유성엽 의원으로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마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제 오신환 의원이냐 또 이제 김성식 김성식 의원이냐. 의원이냐 결정이 네.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패스트트랙이 이 탈선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전 홍영표 원내대표 시절에는 이 패스트트랙에서 4당이 이제 함께 어떤 의기를 맞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유성엽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지금 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소연 원내대표는 지금 선거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선거제가 지금 이거는 안 된다. 이 제도로는 의석을 덜 늘려야 된다. 지역구를.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을 찬성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오신환 의원이나 김성식은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지금 또 이 사개특위에 있는 패스트트랙을 거. 이게 아마 순조롭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인영 대표가 원내대표가 양쪽에서 지금 어떤 큰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네. 결국 지금 그 지난번 패스트트랙 사태 때 의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상당히 큰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해결하지 않으면 네. 자유한국당과의 원활한 대화가 상당히 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3당만 지금 한다라고 하면 그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또 가만히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동안 같이 하다가 두 당이 이제 하지 않으면 원내는 뭐 당신들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협조를 안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동반자였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지금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 이럴 때는 원칙대로 풀어야 될 거 아닌가. 결국 이제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사실은 좀 정치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문제를 실제로 어느 정도 좀 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들어오고 싶어하는 마음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렇게 계속 어쩌면서 보면 장외에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전국이 오래 가면 본인한테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비춰본다면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협상에 저는 타이밍은 타이밍이라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 아까 그 고소고발 취하 문제 이게 민주당 안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지자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강하게 온라인상에서는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사실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대 이런 상황들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고소고발이 다 취하된 바가 있고요. 그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이인영 원내대표로서는 당내의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국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내 교섭단체 대표 회담에서 협의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3당 간의 회담으로 결정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5당이 함께 하도록 묶어놓은 부분은 또 그것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때때로는 5당의 상설 협의체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때때로는 교섭단체 대표 회담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다. 이 양자의 묘를 좀 잘 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각 당의 원내대표 경선에서 다들 이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반대한다. 지금 유성엽 원내대표도 신임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고 나면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일단 기차를 타고 나면 종착역까지는 가야 합니다. 단 하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넣어서 위원회 대안을 만드는 방법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 대안을 만들 때 아무것도 안 고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대안을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지금 현재 법안을 자유한국당도 반대하고 다른 정당들도 반대하는 정당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위원회 대안을 만들도록 국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 어차피 그렇지 않으면 기차는 그냥 종착역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어차피 이 얘기가 시작됐으니까요. 바른미래당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간에 사보임시켰던 두 사람, 그렇죠. 오신환 의원, 누구죠? 권은희 의원. 권은희 의원 네. 두 사람은 원상복구시킬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는 패스트트랙이 지금
처럼 뭐 아니면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평화당과 지금 바른미래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네. 패스트트랙 열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끌고 가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걸 여당이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억지로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라는 게 이제 미리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5월달 되면 지금 이번 달에 예결위원들도 다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추경안이 그러면 새롭게 되려 그러면 새로운 예결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한다면 6월, 7월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효과가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도 우리가 나왔지만 지금 환율 폭등하고 있죠. 지금 여러 가지 미중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이 경제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 지금 추경이라도 빨리 해서 어떤 면에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당과 저는 청와대가 좀 급박함을 느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정책 타협, 지금 어쩌면서 보면 이 현실적으로 끌고 가기가 엔진이 부족합니다. 지금 엔진 2개가 지금 꺼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이 현실을 빨리 인정을 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해결이지. 이걸 질질 끌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즉 패스트트랙도 안 되고 지금 뭐 시급한 현안도 안 되고.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그럼 결국 종국적으로는 모든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중에 국민들한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야당이 아마 항상 욕먹는 거니까 어쩌면서 보면 그런 문제라고 보면 저는 아마 여당 지도부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빠른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5월 이번 주 넘어가면요. 상당히 저는 힘들다고 봐요.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3가지 법안 지금 어느 하나도 다 손을 안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패스트트랙은 올라갔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난번 발언이요. 그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이제 비판을 했고요. 예, 낡은 이념의 잣대도 그만 버려야 된다. 이거는 또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한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현정 위원께서 지적을 좀 하셨는데 김민재 교수님께서는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야당을 향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네, 뭐 저는 그것도 결국 힘 겨루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는 조금 반등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이 앞으로 더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야당의 비난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여당의 존재의 근원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아마 지금 청와대와 또 당의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런 야권에 대한 비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정부 여당에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요. 저는 수보회의를 왜 TV 중계를 하는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수석 보좌관 회의. 네, 그렇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는 그야말로 안방 키친이죠. 그 키친 캐비닛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정말 가까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될 상황인데 왜 마이크를 들고 TV 중계까지 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건 뭐 역대 정부 다 공개할 만한 발언이 있었다라는 거죠. 공개하고 싶어하는 하고 싶어하는 발언들이 발언이 있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네.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가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열하고 난 이후에 기억납니다. 국민께서 국회를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서는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대통령이 국민에게 심판해 달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야당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대통령은 어찌됐든 여야를 끌고 뭔가 업적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은 결국 업적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처음에 조용하다가 다시 좀 반격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내로남불이다. 뭐 여전히 남탓만 하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통령은 이제 성과로서 국민들한테 심판받는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고 더군다나 또 비서실장까지도 여기 가담을 해서 전현직 비서실장들이 국련 분열의 시도에 맞서겠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청와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야당을 향해서 그냥 집중 포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연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할 시점인가라는 문제는 좀 판단을 달리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참 지금 답답한 심정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이 지금 사당 회담, 오자 회담을 하자고 한 것 등등이 보면 일단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지난번 청문회 과정을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14명이나 되는 장관 후보자들이 일단 청문 보고서 없이 일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우리 다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통령이 저런 걸 가지고 다 무시를 하면서 네. 지금은 또 야당한테 지금 뭐 책임을 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야당의 뜻을 존중한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미선 그때 헌법재판관 후보자나 있을 때 누구 하나는 좀 물려서 야당한테 좀 명분을 주면 이런 극한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야당 입장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하나도 안 먹히니까 결국은 저렇게 이제 나가서 장애 투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 뜻을 좀 들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야지 뭔가 합의가 되는 것인데 자, 식량 문제 논의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하세요. 이미 결정해놔놓고 들어와서 그냥 자리만 채우라는 듯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걸 하냐 안 하냐 논쟁이 아니라 하는데 동의하느냐 마느냐 들러리만 이걸 묻는 세운다 거거든요. 이런 느낌이 들게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야당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명분도 세워주고 좀 네. 야당을 좀 존중도 해주고 하면 야당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자꾸 그렇게 대화하자 그러는데 야당이 계속 지금 장애로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자락을 깔아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좀 말씀을 자제하시는 게 오히려 그 역할은 다른 사람이 많이 대변인 해도 되고 여당 대표가 해도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직접 하시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대화를 해야 될 분이 야당을 비난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한국당 안에서도 지금 비판 목소리가 있습니다. 홍준표 전 네. 대표. 좀 재밌는 부분인데 참으로 저질스럽다. 보수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게 비판 발언인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과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한테 했던 발언을 되돌려준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보수의 품위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심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홍준표 대표가 뭐 바퀴벌레라든지 네, 뭐 맞습니다. 등등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막말하지 말고 보수의 품격을 제발 지켜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표한테 그렇죠. 한 얘기인 거죠. 직접 한 이야기.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사실 지난번 장애 집회 때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정말 극우 사이트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대중연설을 통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막 가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제 본인도 한마디를 한 것이고 당신이 나한테 보수의 품격 이야기 했으니까 당신도 품격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최근에 김무성 전 대표나 정말 이게 중진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수를 자처한다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품위 없는 말씀들을 하실까? 지난번에 다이너마이트 발언. 네, 다이너마이트를 하겠다, 뭐 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치 하루 이틀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뭔가 일을 만들고 뭔가 타협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이런 분들이 중간에 지금 막말 때문에 지금 갈라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각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각성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지도부에서 야권의 중진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저는 여야의 분위기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극성적인 지지자들이 과거와 달리 더 극성적인 지지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지지자들은 상대에 대한 공격 소위 사이다 발언에 대해서 엄청난 지지를 보내는 것에 사이다 반해서 뭔가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사쿠라처럼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여야의 정치가 더 극단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면 캠페이닝은 상대를 적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가버닝은 상대를 함께 해야 될 동반자로 보는 것이고 이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텐데요. 한국 정치에 있어서 이제 가버닝은 사라져 버리고 네. 그냥 연중 캠페이닝으로 사시사철 캠페이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렇게 된 원인 중에는 결국 극단적인 열렬한 지지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한국 정치가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우려들을 했는데요. 이런 경향이 너무 심각해진다면 다시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에 새로운 세력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양쪽에 좀 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치와호장용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민정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